은퇴 후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어요.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곰곰이 따져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큰돈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매달 반복되니까 1년이 지나면 꽤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으면서 깨달은 65세 이후에 정말 필요한데 미리 준비 안 했던 비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지금 노후 준비 중이시라면 이 내용 꼭 들어보세요. 저처럼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려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의료비 중에서도 보험이 안 되는 항목들이에요. 건강보험 있으니까 병원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나이 들어서 병원 다니다 보니까 보험 적용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치과 치료요. 임플란트, 틀니 이런 거 건강보험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 해야 하면 몇백만 원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한약, 물리치료, 도수치료 같은 것들도 보험 적용 범위라 제한적이거든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이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요. 안경이나 보청기도 마찬가지예요. 놓아놓으면 안경 자주 바꿔야 하고 귀 안 좋아지면 보청기 맞춰야 하는데 이것도 몇백만 원이에요. 보험 적용? 거의 안 돼요. 건강검진도 기본검진은 무료지만 정밀검사나 추가검사는 본인이 내야 하죠. 나이 들수록 이런 검사 자주 받게 되는데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요. 이런 비용들. 한 번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1년 내내 조금씩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비용이에요. 젊을 땐 이런 거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 달라져요. 의사 선생님도 권하시고 주변에서도 다들 챙겨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둘 늘어나요.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루테인, 유산균 이런 거 챙겨 먹다 보면 한 달에 10만 원은 훌쩍 넘어요. 부부가 함께 먹으면 2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1년이면 2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죠. 처음엔 건강 챙기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빼니까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먹자니 건강이 걱정되고 먹자니 돈이 계속 나가고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세 번째는 교통비예요. 은퇴하면 출퇴근 안 하니까 교통비 줄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병원 다니는 것만 해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게 되거든요. 버스나 지하철 타면 괜찮지만 몸이 불편하면 택시 타게 돼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엔 택시 안 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 집 방문하거나 손주 봐주러 가거나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다 교통비예요. 시간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니게 되는데 그게 다 돈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금방 나가요. 자가용 있으면 유류비, 주차비, 보험료, 정비비까지 생각해야 하고요. 이것도 만만치 않죠. 네 번째는 경조사비예요. 이건 정말 예상 못했던 부분인데요. 나이 들수록 경조사가 늘어나요. 친구들, 친척들, 옛날 직장 동료들, 결혼식 돌잔치는 줄어들지만 장례식이 늘어나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씩만 해도 한 달에 두세 번이면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 생일, 회갑, 칠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선물이나 식사 대접하면 또 돈 나가고요. 은퇴했다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런 비용은 계속 들어가요. 어떤 달은 경조사가 겹쳐서 50만 원 넘게 나갈 때도 있어요. 이것도 무시 못할 지출이죠. 다섯 번째는 집 관리 비용이에요. 집이 오래되면 고칠 때가 하나둘씩 생겨요. 수도꼭지 새거나 전등 나가거나 보일러 고장 나거나. 젊을 땐 직접 고치기도 했는데 나이 들면 그것도 힘들어요. 기사 불러야 하는데 출장비만 몇만 원씩이에요. 도배, 장판, 싱크대 같은 큰 공사는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요. 아파트면 관리비도 매달 나가죠. 여기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도 있고요. 집 한 채 있으니까 노후 걱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 유지하는데도 돈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효도 비용이에요.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요.
우리가 자식한테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우리가 계속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도 요즘 살기 힘들잖아요. 집값 비싸고 애들 교육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명절 때 용돈 주고 손주들 생일 선물 사주고 가끔 생활비 보태주고 자식이 어려우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노후 준비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계속 주고 있는 거죠. 7번째는 여가 생활 비용이에요.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뭔가 해야 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등산, 수영, 요가, 탁구 같은 운동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문화센터 강좌 듣거나 악기 배우거나 그림 그리는 것도 돈이 들어요. 영화 보고 전시회 가고 공연 보는 것도 다 비용이죠. 이런 거 안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하려면 한 달에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써야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런 활동이 필요한데 이것도 예산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8번째는 통신비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없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은행 업무도 앱으로 하고 예약도 앱으로 하고 그런데 휴대폰 요금이 생각보다 비싸요. 부부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나가요. 인터넷, TV 케이블 요금도 있고요. OTT 서비스 하나둘 구독하면 또 돈 나가고 집에 있는 시간 많으니까 TV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은 케이블 없으면 볼 게 없어요.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들어가요. 1년이면 200만 원 넘게 나가는 거죠. 9번째는 간병비나 돌봄 서비스 비용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나이 들면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져요. 배우자도 나이 들면 서로 돌보기 힘들어지고요. 요양보호사 쓰거나 가사도우미 쓰거나 식사 배달 서비스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한 달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들어가요. 요양원 들어가면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기본이고 좋은 곳은 200만 원, 300만 원도 해요. 장기 요양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있고 등급 안 나오면 전액 본인이 내야 하죠. 이 비용은 나중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준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9가지 비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다 합치면 한 달에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더 필요해요. 1년이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어가는 거죠. 저도 은퇴 전에는 몰랐어요. 국민연금이랑 퇴직금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 말씀드린 항목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항목마다 얼마나 필요할지 대략 계산해보는 거예요. 의료비는 한 달에 얼마, 영양제는 얼마, 교통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노후 자금에 이 비용들을 더해보세요.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모으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건강할 때 미리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같은 걸 들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가입도 어렵고 보험료도 비싸지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자식이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식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쁘고 우리도 우리 인생 책임져야 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거고 그 돈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혹시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노후 준비할 때 이런 비용들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저처럼 나중에 알게 되셨는지 여러분은 어떤 비용이 가장 부담되셨나요? 아니면 제가 말씀 안 드린 다른 비용도 있을까요?